자, 이번에는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프로그램을 해본 친구라면 변수에 대해서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처음이라면 변수라는 말에 대해서 어렵게 느껴지겠죠. 선생님이랑 같이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상의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상자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변수를 이용할 때 그릇이나 무엇을 담는 그릇이나 상자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물건이 아니라 데이터,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상자를 생각을 해보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상자를 하나 줄게요. 상자. 그러면 이 상자에 무언가를 넣어야 되겠죠. 이 상자에 무언가를 넣어야 될 텐데, 우선 이 상자에 뭘 만들 거냐면 이름을 만들 거예요. 왜 이름을 만드냐 하면, 만약에 친구한테 저기 있는 상자 좀 갖다 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상자가 여러 개라면 어떤 상자를 가져와야 될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자, 내 상자의 이름을 한번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자가 여러 가지였을 때를 감안해서. 그러면 이 상자의 이름은 정보 상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름은 정보 상자예요. 정보. 그러면 변수 이름은 정보 상자가 되겠죠. 정보 상자. 상자 이름. 정보 상자. 뭐 어떤 물건을 넣을 수 있는지가 또 결정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이 상자가 만약에 종이 상자라면 물을 담을 수 있을까요? 물을 담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 상자가 플라스틱 상자라면 물을 담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물을 담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자의 타입, 그러니까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도 결정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물건을 넣을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자료형이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타입 이러겠죠. 그러면 이 이름과 자료형이 정리가 되면, 결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넣는 물건, 값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중에 배울 상수와 가장 다른 점은, 변수는 명령에 따라서 값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자 안에 들어간 값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자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정보 상자, 이름은 정보고 이 데이터 타입은 플라스틱인데, 제일 처음에는 물을 담았어요. 물. 근데 물을 다 마셨어요. 출력해서 물을 다 마셨으면 다음에는 주스를 담을 수 있어요. 그럼 주스를 담았다가 또 출력을 해서 다 마셨어요. 그러면 주스 다음에 뭐가 있죠? 뭐 사과 주스. 처음에는 딸기 주스였는데 사과 주스를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명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담을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담을 수 있겠습니다. 변수의 명령에 따라 값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변수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변수를 만들 때는 아까 꼭 필요하다던 두 가지, 자료형과 변수 이름이 필요합니다. 자료형과 변수 이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변수를 만들 수 있는데, 서술은 이렇게 합니다. int 자료형, 여기 있는 것처럼 int, 그리고 넘버 1, 그리고 세미콜론. 이거는 마침표죠. 언제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침표 언제나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건 자료형이에요. 이 자료형은 나중에 여러 가지 자료형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실습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료형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이거는 정수형이라고 합니다. 정수형 자료형. 이건 숫자 자료형인데, 이 정수형은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수형 자료형이고, 이제 실수형이라고 해서 플로트 이제 또 실수형 자료형도 있는데 이건 추후에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료형이 먼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정하면 돼요. 정하면 되고, C 언어에서 한글 변수 이름은 안 씁니다. 한글은 안 쓰고 영어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변수 이름을 쓰는데 또 예약어라고 있어요. 뒤에 뭐 변수 이름은 어떤 거 써야 되는지 우리가 변수 이름을 만드는 규칙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변수 이름 규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예시로는 int 정수형 num1이라는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변수.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상자의 이름은 num1이고 여기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정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숫자. 그럼 문자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문자는 안 돼요. 문자 안 돼요. 자, 그래서 변수는 자료형과 변수 이름의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변수를 만드는 과정을 변수를 선언한다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자료형 int, 인티저의 줄임말이에요. 이건 정수의 줄임말로 정수형은 int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변수 num1은 정수 소수점이 없는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 이 실습 때는 여러분 컴퓨터에도 대부시블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생각해서 코드를 작성을 한번 해봅니다. 변수 3개를 선언합니다. 변수 3개는 뭐냐면 국어, 수학, 영어 점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3개를 선언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변수명은 설정하세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고,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형은 int로 설정을 합니다. 이러한 실습은 여러분들이 잠깐 이 영상을 멈춰 놓고 최대한 해보고 다음에 영상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습 상황에서 자기가 자신이 고민을 안 해보고 계속 보는 것만 하면, 보고만 하면 또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지어지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잠시 영상을 정지하고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습 다 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코딩한 것과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우선 전처리기 항상 있어야 돼요. 전처리기를 스탠다드 IO를 입력을 했고 메인 함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국어 점수 int kor 마침표, 그리고 int math 마침표,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정했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텐데 친구들은 이렇게 3가지로 해도 되고, 같은 자료형의 변수일 경우에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선언을 해도 됩니다. 이 의미는 KOR 1, MES 1, ENG 1 이라는 3개의 상자를 만드는데 이 3개의 상자 모두 정수형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잘 맞췄나요? 만약에 잘 못 맞췄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더 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변수 이름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수 이름을 선생님이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들이냐면 이런 상황들이에요. 우선 영문 문자와 숫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영문 문자와 숫자는 사용할 수 있는데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고 숫자만도 안 돼요.
그리고 변수 이름에는 대소문자가 구분되기 때문에 박스, 소문자 박스와 대문자 박스는 다른 변수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C 언어의 특징이긴 한데요. C 언어 아스키 코드로 나중에 차 문자형이라 CHAR 차 문자형 이런 게 있는데 문자 형태 중에서 문자 자료형 중에서 CHAR이라는 문자 자료형이 있어요. 이 문자 자료형은 예를 들어서 숫자 65에 대문자 A가 이렇게 돼 있는데 대응이 돼 있는데 나중에 보면 소문자 A는 또 다른 번호로 대응이 돼 있어요. 그러면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같은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C 언어는 대소문자가 구별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변수 이름에는 띄어쓰기가 안 돼요. 띄어쓰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띄어쓰기가 안 될 때는 밑줄 문자를 언더바를 사용하면 언더바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숫자가 앞에 나와야 한다면 앞에 언더바를 써주고 또는 중간에 띄어쓰기를 하면 좋겠다 하면 언더바를 써주면 이게 한 단어가 돼서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변수 이름을 쓸 때 가장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띄어쓰기 안 되고 영어하고 숫자만 사용하고 숫자로 시작은 안 되니까 꼭 쓰고 싶으면 언더바 쓰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사실 여러 가지로 사용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좋겠는 것이 뭐 AAA 뭐 변수 int AAA 그 다음에 int BBB 이런 식으로 쓰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쓰면 처음에는 변수가 한두 개일 때는 상자 한두 개일 때는 그냥 갖다 쓸 수 있지만 상자가 많아지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를 변수가 어떤 변수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수의 가독성, 소스의 가독성이 떨어진다 하거든요.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쓰지 않고 의미가 있도록 이렇게 영어 단어로 쓰면 좋겠습니다. 또 변수 이름 규칙에는 키워드, 그러니까 이미 C 언어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걸 키워드라고 하는데 int, 뭐 int 그럼 이거는 정수형 변수를 말하는 정수형 자료형을 말하는 건데 여기도 자료형 하면 안 되겠죠. long도 자료형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for는 함수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많이 만나겠지만 반복 함수 중에 하나. 그래서 C 언어가 이미 자기가 쓰겠다고 한 단어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는 한번 정해지면 변경할 필요가 없는 데이터를 상수라고 합니다. 변경할 필요가 없는 데이터. 사실은 변경도 안 됩니다. 그래서 상수는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값이 변경되지 않고 여기 합이라는 상자는 변수여서 이 변수는 다른 값을 배정을 하면 다른 값을 집어넣으면 합이라는 변수는 바뀝니다. 그래서 변수가 되고 3은 이 3 자체는 바뀌지 않죠. 그래서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는 리터럴 상수와 기호 상수가 있는데 리터럴 상수는 우리가 쓰는 뭐 아까 말했던 그 숫자 3 더하기 1 할 때 3, 1 이런 거고요. 기호 상수는 상수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기호 상수를 만들 때에는 우리가 전처리기 앞에서 샵 include stdio.h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런 것처럼 앞에 define이라고 씁니다. 샵 define 그리고 상수 이름 pi 뭘로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상수의 실제 값 3.141592 이렇게 사용을 하면 기호 상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변수랑 비슷한 것 같죠? 변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좀 다릅니다. 이 pi라는 것은
나중에 다른 값으로 3.14로 이미 디파인이 되고 나면, 정의되고 나면 이 PI는 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PI를 3.141592가 아닌 다른 값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호상수를 프로그램이 쭉 실행되다가 PI를 만납니다. 그러면 이 PI는 이 프로그램이 그냥 상수 3.141592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또 PI가 보이면 3.141592로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서 같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C 언어에서는 같다는 의미가 또 이렇게 안 쓰여요. 이거는 나중에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호상수를 왜 굳이 만드냐? 기호상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우선 기호상수는 가독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값의 의미를 알 수 있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얘는 웨이트 이렇게 해서 0.3 가중치, 웨이트 가중치죠. 가중치. 그럼 여기서 0.3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0.3이 나왔을 때 왜 이게 0.3이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웨이트 이렇게 써놓으면 웨이트가 0.3이지만 3이니까 여기에 가중치를 곱해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가독성을 높여주고요. 읽기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유지보수 효율. 만약에 여기에서 0.32였는데 가중치가 0.3이었는데 어떠한 가중치가 어떤 상황 때문에 0.4로 바뀌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소스 코드의 모든 것에 0.3을 찾아가지고 0.4로 바꿔줘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해요. 불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웨이트 이렇게 해놨을 때는 여기 첫 번째 상수 기호상수 정의해 놓은 거에서 여기서 0.3을 0.4로만 고쳐주면 소스에서 밑에서 모두 웨이트만 만나면 또 0.4라고 고쳐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효율이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